지금 세계 트렌드는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통화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미국은 방향을 잡고 있고, 중국에서도 상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암호화폐 산업도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연상하실 수가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최근에 미국에서 상원에서 통과됐던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하원으로 내려갔는데, 이 지니어스 액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호화폐의 어떤 명확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는 것까지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어떤 권한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엔타이 CBDC 이 법안, 중앙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또는 견제하는 그 법안, 이 세 개를 놓고 18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토요일까지 미 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라 그럴까요?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11만 달러 후반대로 내려왔다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통과된다고 보고요, 세 개 다. 다만 지니어스 액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법안은 수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늘 그렇잖아요.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삭제를 하든지 다시 어떻게 수정해서 완화를 시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될 것 같다. 단 일부 법안은 수정과 개정이 불가피할 듯 보인다. 이 정도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커런시 중에서 제가 매일 강조해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한다, 자산으로서.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떤 밈코인이나 알트코인,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하원이 마침내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는 이 선명성을 추구하는 법안이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되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것인지, CBDC를 어떻게 발행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은 광의의 의미로 CBDC를 스테이블 코인 안에 집어넣을 것인지. 제가 이제 학습 시간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 연준도 스테이블 코인 연준이 생겨날 수도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개념과 종이돈을 찍어내는 개념과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개념은 어느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12만 3천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다시 11만 7천 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가격 정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 하원에서 논의하게 될 이 세 가지 법안을 놓고 논의하게 되는 이 기간, 주간을 우리가 크립토 위크라고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씩 뜯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날 있었냐면 미 하원에서 9시 안 넘게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클래리티 액트하고 지니어스 액트하고 엔타이 CBDC 법안이 최종 표결 대상으로 올라가는 절차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로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과정을 밟아서 상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절차의 논의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새 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전 단계까지는 갔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공화당 내부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파 대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하고 해서 만나서 설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오늘 저녁쯤이 될 건데 본회의 표결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원 쪽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다가 약간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통과가 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Clarity Act는 무엇을 말하고 Anti-CBDC는 무엇을 말하고 그 다음에 Genius Act는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Clarity Act는요.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하원 내에서 이 상품 대 증권으로 구별하는 데 있어서의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CBDC 조항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단 암호화폐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반대를 하느냐. 다시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서 옮겨지잖아요. 그럼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내부 민주당보다도 공화당 내부의 반대 의견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통과가 늦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법은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표결에 가면 결국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통과되는 항목 중에 일부가 수정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연준에서 CBDC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이제 이 Clarity Act라고 하는 이유가 자, 이거를 상품으로 칠 거냐 아니면 증권으로 칠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거든요. 상품은 뭐고 증권은 뭐냐면 상품은 말 그대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 물체죠. 증권은 거래할 수 있는 대상 물체이기는 맞는데 권리를 보증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상인이 하나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익스체인지에서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법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 하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지니어스 액트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바로 서명을 할 거고 입법화될 것은 분명한데 클래리티 액트 조항만큼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리티 액트가 어떤 조율을 거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가지고 찬반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조항을 거칠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 발행을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의미가 있죠? 테더가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담보 물건을 가지고 이 1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1달러의 테더를 가지고 이게 화폐로 상품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구워주고 빌릴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가 없는 한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남아있는 게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세계 트렌드는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통화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미국은 방향을 잡고 있고 중국에서도 상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코인 이야기를 갖다 앞에서 그냥 탁 했는데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지 지금까지는 그냥 코인 이야기만 하고 딱 끝났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줄거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AI가 제가 분명히 21세기 2030년 이후부터 상당히 새로운 하나의 산업과학기술의 문명을 개척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AI 산업이 발전된다는 건 뭐죠? 그렇죠. 엔비디아라든지 빅데이터의 산업이 발전된다는 거,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발전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많이 딸려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계들, 공정 과정에 필요한 기계들 필요하다는 거,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암호화폐를 채굴을 어떻게 했죠? 제일 처음에 기억나세요? 암호화폐 채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젠슨 황이 그것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GPU로 암호화폐를 채굴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학습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반도체 칩, 비메모리 칩이 기능이 CPU라는 기능이 있고, GPU라는 기능도 있고, NPU라는 것도 있고, TPU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별로 반도체 칩이 메인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가 GPU로 처음에 암호화폐를 채굴을 했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AI 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AI 산업이 로봇화되고 드론화되고 하면 로봇 산업과 드론 산업도 뭘 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거는 무엇이 된다? 스테이블 코인도 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줄거리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미 하원에서 투명하게 하자 이거. 클래리티 액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니엑스 액트를 발현해서 좀 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채굴했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냐 그러면 컴퓨팅하는 방법에 직렬 방법이 있고 병렬 방법이 있습니다.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 메인 매스코 프로세스가 하나 딱 존재하고요.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머리를 뱅뱅뱅뱅 돌려서 첫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져오세요. 두 번째 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직렬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 세대는 저는 이제 386부터 시작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옛날에 열어가지고 본체를 열어가지고 하드웨어 구경도 하고 메인 코 프로세서도 이렇게 보고 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알고 또 도스로 프로그래밍을 해봤던 세대라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코 프로세서가 딱 존재하면은 직렬 방식은 제가 어떤 계량 프로그램을 문제를 딱 주면 첫 번째 문제 이겁니다 하면 탁 돌려가지고 풀었습니다.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주세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들어갑니다. 또 풀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모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풀어진 답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방식을 우리가 직렬 컴퓨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병렬 컴퓨팅 방식은 뭐냐면 이런 칩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또 밑에 하나 또 로우와 칼럼이 칩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가냐? 하나 풀었습니다. 그 다음 거 주세요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문제가 각각의 코 프로세스, 비메모리 반도체 계산 연산을 하는 그 반도체 한꺼번에 쫙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던 로우 1과 칼럼 1에 있던 반도체가 계산하는 것과 칼럼 2와 로우 1이 문제 푸는 것과 각각 다른 내용들이 동시에 풀어지는 겁니다. 매트릭스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병렬식입니다. 학습 시간에 제가 이제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젠슨 황이 중국에 가서 엔비디아 컴퓨터 칩, 반도체 칩 H20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춰준 장면인데 거기에 보시면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때요? 직렬보다도 계산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상당히 빠르겠죠.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확 붙어져 가지고 각자 문제를 푼 다음에 쫙 중앙으로 뽑아 올려버리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GPU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GPU가 그래픽 카드로 원래는 게임을 하는데 썼는데 이제 얘가 암호화폐 채굴 하는데도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암호화폐 산업도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연상하실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AI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면 발전되어 있는 국가별로 어떻다? 그만큼 암호화폐라든지 부수적인 산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또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상당히 번창할 거니까 이 분야에 앞으로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겠나.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12만 3천 불까지 올라갔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서클 이런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서클은 USDC를 발행하는 회사니까요. 코인베이스와 함께 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법안이 지금 막혔다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지.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암호화폐의 붐이 시작될 시기가 올 연말쯤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스테이블 코인 조심하시고 밈 코인 조심하시고 얼터너티브 코인 조심하시고 오직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우두머리 깨긴 이더리움만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중에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밈 코인이나 알트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그거는 제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아침 학습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조금 전에 제가 클래리티 액트에서 상품 대 증권의 의미를 제가 견주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존이라든지 로빈후드라고 하는 암호화폐 만드는 회사가 아마존 주식, 월마트 주식, 또 뭐 메타 주식, 이 주식을 암호화폐로 거래하도록 상품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놓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당장 미국 주식 사실 수 있잖아요. 거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겠죠. 외환자유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자유롭지 않은 국가에서는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사기가 힘들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을 암호화폐로 만들어서 그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면 마치 뭐와 같다?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미국 달러를 1달러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USDT 가지고 거래를 하면 1달러하고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걸리지만 USDT는 4초, 5초 만에 결제가 되니까 이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개인정보도 보호가 되니까 USDT는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죠.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아마존 주식을 지금 한 210불 정도 한다면 이 210불 되는 거를 코인으로 발행하면 이 코인도 얼마 가치가 있어야 돼요? 210불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코인 거래를 시작하고 나니까 얘 가치가 얘는 210불인데 얘는 320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반영하는 거다, 아니면은 버블이 끼어 있는 거다? 버블이 끼어 있는 거죠. 마치 선물 시장 같으면은 310불? 그렇지. 310불이면 앞으로 아마존의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이 310불이 되겠거니 라고 선물 시장이라고 이해한다면은 추론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똑같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210불짜리를 단순히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태웠다는 이유로 100불이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것은 뭐다? 투기적인 어떤 버블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ETF 시장이 만들어지거나 선정 광고가 붙으면 절대 그런 시장에 가서 코인으로 아마존 주식을 사시거나 코인으로 된 아마존 주식을 사시거나 메타 주식을 사시지 마셔라, 당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학습 시간 아침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